앞으로 제 2기 동안 한점 주목해 보시면 차근히 보시게 되면 성과가 나오면 일제 때 만들어지지 않은 이름이면 일제 자체가 아니잖아요. 저는 일제 때 만들어진 이름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무슨 뭐 일제가 끝난 해방 이후에 개교한 학교가 뭐 제1중학교라고 했다 그걸 난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추가 질문하세요. 두 번째. 네. 이거는 정말 학교가 정할 일이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 제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도 학교로부터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요. 평택에 죽백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죽백이라는 게 한자로 되어 있는 언어인데 그 학교는 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게 한자를 그렇게 됐을까? 그래 보니까 그 동네에 가는 그 언덕배기를 하나 지나야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언덕배기 이름이 잿배기였습니다. 그 우리 고유의 말로. 근데 잿배기를 비슷한 언어인 죽백이라는 말로 한자로 만든 거죠. 일제 때 만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백하고 그 한자어로 되어 있는 대나무 죽자에 무슨 백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글자와 이 잿배기하고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그 동네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이름도 얼마나 어려워요. 죽백초등학교라는 게. 더 나아가서 이게 있습니다. 일제 때 이제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요. 막 통폐합을 하고 이름을 막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름이 죽자가 들어가는 면이 있으니까 면을 만들면서 하나는 죽일면, 두 번째는 죽이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생각해보세요. 죽일면, 죽이면 이게 되겠어요? 음으로 봐도 한자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그 후에 이 동네가 이게 말이 되냐? 바꾸자. 이 동네가 1중면, 2중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 이런 걸 바꾸자는 거예요. 내 후년이면 3.1운동 100년입니다. 3.1운동 100년이 됐는데 일제 때 쓰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명예롭다고.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2014년에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올 때 정확하게 제가 결심을 한 게 선거 불과 2달 반 정도 앞서놓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은 결심이 좀 늦습니다. 네. 제가 그 학교를 이렇게 이제 2년간 해보면서 학생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2년간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도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교장 선생님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또 학교 현장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뭔가, 교장들이 책임지고 가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 다 좀 만나보자 해가지고 2,340명을 정말 넉 달 동안에 거쳐서 이 35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거 보고 아마 발 빠르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면을 볼 수가 있었고, 더 저에게 좀 감동적인 것은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 30년, 40년에 교육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론해 본 건 자기 이 교직 생활 40년에 처음이다.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교육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당신들은 얼굴도 못 보고 찍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절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관계없이 하여튼 잠깐 전혀 남모르던 사람이 벼랑간에 경기도 교육감이라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역시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지금도 이제 학부모들도 만나는 이유가 역시 그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저는 교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다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업무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좀 답변 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나오시는 거죠? 그럼 저기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20개월 남았으면 17개월쯤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 있죠. 저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왜냐하면 20대 국회를 선출할 때 그 당시에 이 누리과정 문제가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학부모, 모든 학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야 된다고 보죠. 두 번째,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법의 문제입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법률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애가 뭐 유치원을 나가든 어린이집을 나가든 다 같은 애인데 왜 이걸 차별을 해?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상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보건복지부 산하고요. 유치원에 오는 아이는 교육부 장관 산하예요. 어린이집의 아이는 경기도 도지사의 관할 업무에 속하는 거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는 교육감에게 속해 있는 업무예요. 법률로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 정부도 국회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네. 뭐 내년에도 앞으로도 쭉. 그럼요. 저는 저를 선출해준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해준 겁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뭘 하느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이 유초 중고의 학예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어린이집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에. 그래서 저는 그건 못 맡는다는 거지. 제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맡기려면 국회가 법을 바꿔라 그러면 교육감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이건 국회가 해결하라 이제. 우리한테 자꾸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더 이상.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정한 국책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라는 거죠. 왜 이걸 지방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요.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에서 빚진 게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교육의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런 원칙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좀 우리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시길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좀 춤추면서 좀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교가여야지. 지금도 그냥 이러고 서서 그냥 교가를 무슨 산 밑에 무슨 강 옆에 이래가지고 교가를 부르면 그게 도대체 애들의 감정이 있겠냐. 그냥 애들이 좀 교가라는 걸 좀 어깨도 으쓱 쓰고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즘의 교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교가 고치기 운동을 교가 바꾸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요. 좀 과감하게 오늘의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선배들이 나서지 말고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꿈이 살아날 수 있고 그들의 뭔가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추억이 담긴 그런 걸로 해준다면 좋지 않겠습니까?